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현장,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백화점이 쇼핑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첫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아쿠아몰의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아쿠아틱쇼와 문화공간 등을 자세하게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은 올해 28살의 나이로 울산대학 교수로 임명된 김지은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울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최근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요. 김 교수가 동작사상 최연소 교수가 되기까지 어떤 사연과 노력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90회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백화점이 시민들을 위한 공연과 문화 공간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의 요람으로 새롭게 변신을 시작한 것입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아쿠아몰입니다. 지난달 25일 개장한 이 백화점은 쇼핑객들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틱쇼를 보기 위해 찾는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쿠아틱쇼를 연출하는 이 초대형 분수는 1000개의 노즐에서 뿜어내는 물분수, 비디오 프로젝트가 쏘아내는 영상, 박진감 넘치는 음향 등이 어우러져 거대하고 환상적인 쇼를 보여줍니다. 경제는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거 보니까 신선하고요. 또 보면 딱 시원한 느낌이 확 드니까 좋았습니다. 이 분수는 총 공사비만 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쇼핑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평균 15만 명 정도가 다녀가실 정도로 부산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총 높이 21m고 건물 높이로는 한 4층 높이가 되고요. 실내에서 이렇게 시연하는 세계 최대의 영상 음악 분수입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은 10층에 430석 규모의 대형 문화홀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백화점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백화점에 쇼핑하러 왔다가 이런 문화생활 좀 하고 이러니까 기분도 참 좋고요. 즐겁고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 문화홀에서는 음악 콘서트와 뮤지컬, 어린이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구매 고객 이상 고객께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거의 매일 1, 2회씩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이 밖에도 러시아 서커스단이 펼치는 아트 서커스 공연도 매일 3차례 펼쳐져 쇼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쇼핑과 문화의 공존, 롯데백화점의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국내 유통업계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아주 젊으신 여성 교수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울산대학교 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돼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지은 교수가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프닝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지은 교수는 울산대학교 사상 최연소 교수로 이렇게 임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이렇게 울산대학교에 임용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배우들이 이렇게 수상소감 말할 때 막 감사하는 분들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막 저 요 며칠간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부모님, 또 울산대학교, 또 UCLA 교수님들, 친구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꿈을 이뤄서 이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막 꿈을 펼칠 기회를 받게 돼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울산대학교에서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펼쳐질 제 미래랑 또 그런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설레고 좀 두근두근하고 그렇습니다. 김지은 교수는 그 대학 수능 시험에서 상위 0.4% 이내에 드는 실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충분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서울의 대학을 마다하고 지방 대학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교수님 그 이유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다 가지 않는 그래 네가 가는 게 당연하지 이런 길이 아니라 왜 거기 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더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그만둘 때도 친구들이 왜 그러냐 그랬고 또 부산에 많은 좋은 고등학교를 놔두고 거창고등학교를 갈 때도 왜 그러냐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왜에 대한 그 이유는 한결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울산대학교를 그러면 왜 선택했느냐 그 많은 대학들 중에서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울산대학교가 저랑 가장 비전이 통하는 대학교라고 느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꿈이 있었고 영문학자로서의 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대학의 이런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울산대학교의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보게 됐고 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총장님이랑 여러 저희 과 교수님들 만나고 같이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상의한 끝에 제가 드는 생각이 이 학교는 믿을 수 있겠구나. 이 학교는 나랑 비전이 통하는구나.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꿈꾸는 게 교수가 되는 거, 교수로 임용이 되는 게 제가 꿈이 아니라 교수로서 연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재로서 이렇게 키우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학교로서 이제 울산대학교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김지은 교수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인 거창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또 중도의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그 같은 길을 걷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성실하게 잘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강요해서 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즐거워서 성실하게 잘 공부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거창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부산에 계신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과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라 또 친구들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또 이렇게 가족의 사랑이 좀 멀어지다 보니까 친구 간의 우애가 더 깊어지고 막 이렇게 놀고 하다 보니까 노는 걸 너무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이렇게 놀고 있는데 마음이 어느 순간 너무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노는데도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막 가식방석에 앉아서 노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성실하게 살 때나 또 노는 걸 성실하게 놀고 있을 때나 저의 꿈은 항상 한결같았고 뭐가 되고자 한다. 지은이 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제가 그 원하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노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주위 환경을 바꿀 수 있었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제 이미지를 바꾸고 주위 환경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면 더욱더 용기가 있는 선택이 됐겠지만 제가 그만한 용기는 없었고요. 그냥 제가 강제적으로 주위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학교를 이렇게 자퇴를 하고 부산으로 와서 혼자 한 1년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수능을 치게 됐습니다. 이번엔 김 교수의 미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UCLA, 즉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하셨는데 교수님 UCL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선택한 이유는 참 질문의 여지가 없이 정말 UCLA는 언어학 부문에 있어서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촘스키가 언어학자거든요. 촘스키가 MIT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영화 중에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되게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 언어학자가 나와요. 그거를 만드신 피터 라즈푸게라고 그분이 저희 학교에 계셔서 MIT랑 UCLA는 정말 언어학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정말 좋은 대학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UCLA에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했을 때 저는 왜 UCLA가 저를 선택했는지 그걸 되게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께 대체 저를 왜 뽑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쭤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워 보이고 되게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학생이었다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검증된 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석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자기소개서 쓴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짧게 페이퍼를 하나 쓴 게 있었어요. 그거를 보시고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있고 잠재력 있는 학생이다.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뽑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뽑아주신 분들한테도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하여튼 UCLA는 정말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 물어볼 필요 없는 이유 없는 정말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방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UCLA는 그 세계 언어학 분야에서 최고의 대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같은 대학에서 5년 6개월 만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이렇게 일사천리로 취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고 그거를 깊이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능력이 정말 좋으셔서 조금 더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방학 때 이제 한국에 나올 때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쉽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러잖아요. 지은이는 좋겠네.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좋은데 LA 있으면서 좋겠다 이러시는데, 저도 원래는 약간 공부를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공부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석사, 박사를 받으면 들어오면 이제 어드미션을 받으면 끝났구나.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뽑더라고요. 질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걸러낸다 그래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UCLA 정도나 아니면 다른 좋은 학교들 미국에 보시면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학생 하나에 들어가는 지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잘하지 못하면은 사실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평가해서 조금 적성이 맞지 않는다 싶은 학생들은 이제 프로그레스가 없으면은 조금 이렇게 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저도 8명이 같이 입학을 했는데 결국 졸업할 때 3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되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이렇게 대학 교수의 자리에 오르게 되기까지는 또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미국 유학 시절에 중도에도 학업을 포기할 만한 그런 어려움도 많았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드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공부 자체가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언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순수 인지과학이거든요. 순수 학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적 유희를 즐기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토론하고 더 나은 이론을 개발해내고 그런 수많은 이렇게 토론의 과정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가 참 정말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정말 어려운 게 학문이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았고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소위 아이비리그 이런 데 나오면은 천재다 정말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이나 후배들이나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학부 출신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이런 데 나왔다고 걔가 정말 잘하는 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애조차도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일 만큼 각자의 그런 어떤 천재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제가 원래 되게 좀 밝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주눅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나는 나대로 좋으니까, 난 나대로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점점 약간 자신감을 잃어가는 제 자신을 보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좀
많이 노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이런 힘든 거를 제가 제 사랑하는 이제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 혼자 이제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게 조금 힘들었고요. 예. 김지은 교수는 현재 모교에서 그 영어 영문학과 실험 통사와 영미론 이렇게 두 가지를 강의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 실험통사 의미론이라는 게 언어학의 한 분야거든요. 언어학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학문인데 제가 언어학 공부합니다. 아니면 언어학자입니다. 그러면은 몇 개 국어 하세요? 다들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2개 국어밖에 못하고요. 국어랑 영어합니다. 근데 이제 언어학이라는 게 어떤 특정 언어를 막 공부하는 그런 학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말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생물학적인 내재적인 능력으로 보고 그 보편적인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이론 원칙들을 발견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영어랑 한국어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의 보편적인 이론, 원리들을 발견하는 거를 좀 분야별로 따져보면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언어의 구조를 중심으로, 아니면 의미를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하는 부분은 구조랑 의미 중심이고 거기에 이제 실험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이때까지는 이제 보통 언어학자들이 책상에서 어떤 책이랑 이론 가지고 연필로 쓰기만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론을 직접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많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험까지 덧붙여서 하기 때문에 실험 통사 의미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학의 영문과에서 가르쳐질 때는 우리가 보통 영어 교육을 하실 때 영어를 그냥 달달 외우거나 어떤 되게 학교 문법으로 따라서 그냥 이렇게 좀 오형식이라 가지고 그렇게 좀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조금 더 영어라는 언어를 전체 언어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학문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의하는 그런 강좌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지은 교수 동생분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김 교수님 동생분 이력을 잠시 이렇게 메모를 해봤는데 동생분이신 김영은 씨는 포스텍에 수석 입학하고 또 수석 졸업한 최고의 과학 영재로 손꼽힌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졸업과 동시에 돌연 서울대 의과대학을 또 진학을 해서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언니로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생으로서는 돌연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한 1년 반 정도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온 가족이랑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동생이 3학년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제일 크게 걱정을 그러니까 실망도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가 이제 사회에 있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동생이 정말 과학자가 돼서 한국의 기초과학에 큰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품고 계셨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재능은 제가 봐도 되게 뛰어나고 적성도 화학을 잘 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적성의 어떤 성격적인 면이 어떤 실험실에서 이렇게 막 어떤 보이지 않는 화학 분자들과 저는 잘 모르지만 막 이렇게 씨름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즐겨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밝고 여성스럽고 특히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막 실험하는 과학자가 되려면 정말 그 열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실험에 대한 열정이. 근데 제가 보기에 동생은 오히려 의학 쪽으로 나가가지고 의학은 좀 더 분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임상으로 직접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임상이랑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의학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잘한 것 같은 게 의대에서 이런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환자로 해가지고 환자 대상 이런 시험도 치나 봐요. 그런 거 보면 그 연극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 동생 보고 정말 그 상담을 받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좋다, 정말 설명도 잘 해주시고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환자분들이랑 잘 하는 거 보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대의 나이에 대학 교수로 그것도 뭐 전임 강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교수로 이렇게 임용되기란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 본인은 어떤 점들이 최연소 대학 교수란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제 성격 자체는 원래 좀 약간 덤벙덤벙거리고 빈 구석도 많고 그래가지고 과연 이렇게 좀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이런 박사과정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주위에 그런 우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철학이 확고하신 분들이셔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넘어지고 막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때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저한테 많이 이렇게 그런 힘을 실어주셨고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가 정 못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것보다는 그래 지은아 네가 하지 않아 뭐 정 못하겠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이때까지 해온 과정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얻은 것이 있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할 수 있는 힘이 나더라고요. 예, 부모님께서 실망 안 하신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만난 거, 그 다음에 주위에 정말 좋은 교수님들, 특히 이제 울산대학교 교수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 정말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정말 많이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복이 어떤 제 성격이나 어떤 학문적 자질 이런 것도 물론 내재돼 있었고 그런 잠재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제가 가진 그런 인복이 가장 큰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제가 사실 다른 거에는 좀 집중을 잘 못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 꿈에 있어서만은 정말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집중한 편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은지를 조금 일찍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데로 눈 많이 안 돌리고 꾸준히 해온 거, 그게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지은 교수는 그 지방대학의 학생들에게 아주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각별한 존재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많은 지방대학의 후배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들 한 말씀 해주시죠. 다들 남들이 이렇게 가는 길을 비슷하게 걷고 있을 때 좀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게 아무래도 인간의 본성에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그룹에 속했을 때나 아니면 남들이랑 비슷한 길을 또 비슷한 위치에서 가고 있을 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제가 남들이 제 친구들이 다 취직하고 이렇게 혹은 또 서울의 좋은 대학들을 가고 저는 이렇게 지방에 남아있고 이럴 때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건 스스로 제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남들이 굳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있는 위치에 올라서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남들이 가는 길을 다 똑같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그런 확실한 자아에 대한 파악만 있으면요. 그거를 믿고 정말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제가 조금 일찍 제가 하고 싶은 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고 또 이것도 개인 따라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혹시나 이 방송 보시고 이제 어머니들이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할 뿐더러 네가 뭘 좋아하는지 빨리 파악해내라 이렇게 또 닥달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거든요. 조금 일찍 그때가 오는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오는 수도 있지만은 정말 모든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자신이 원하는 거를 깨달을 때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빨리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제 찾았을 때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또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수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수정하고 이런 때 이제 그거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울산대학교 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되신 김지은 교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